네, 마켓 앵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는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공약들 관련된 섹터들의 앞으로의 움직임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오늘 첫 거래일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봤던 특징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의 수급이 과연 이제 그러한 공약들에 따라서 들어와 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7,600억 정도 지금 현물에서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9,4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상승 종목군들, 대형주 상승 종목군들 보시더라도 일단 금융이나 이런 지주사 뭐 이런 쪽들이 많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상법 개정을 하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사. 왜냐하면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쪽이고, 그다음 PBR이 낮은 쪽들, 거기에다 이제 거래 대금이 활성화됐을 때 이벤트가 있는 뭐 증권주들도 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만 보면은 그 은행주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은행주들도 같이 가는 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공약집에는 안 들어갔지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상법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 리포트들도 쏟아지게 나오면서 오늘도 이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된 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 3주 내로 어느 정도 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연기금이나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산업군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롱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가권에서 연기금이 이제 수급을 당겨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금 외에 이제 외국인까지 각 기업별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가장 주요 포인트인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많은 공약들이 나왔던 만큼 그 공약과 관련된 섹터군들도 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3대 강국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투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수혜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군들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솔트룩스 이런 쪽들이 먼저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뭐 국책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했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쪽이 먼저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괜히 아무거나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뭐 GPT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 뭐 드론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서 뒤처지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약한 편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정책발로 인해서 충분히 좀 성장을 더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엄청나게 밸류단에서 증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수혜를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이제 공약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서 이제 GPU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뭐 GPU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면 또 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은 사실 좀 테마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매매를 짧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전에도 AI 관련된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급등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좀 구체적인
정책적인 플러스 알파 모멘텀만 생기면 뭐 연속성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GPU,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두 부분 다 언급을 해주셨고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렇게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5월달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좀 뭐를 더 중요시 봐야 되는지 연관된 종목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사실 저는 에너지원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저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만 보는 건 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얘기는 신재생 인프라 확대이긴 한데 그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뭐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셀 단위로 가는 거야 뭐 금방금방 되지만 그 이미 어느 정도 좀 많이 터져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해상풍력 뭐 5대 강국이다 뭐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어쨌든 간에 AI를 정말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해외들이 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묶어서 보셔야 된다고 봐요. 풍력, 태양광 고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둘 다 가야 돼요. 둘 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원전까지 포함해서 그냥 에너지원은 다 가는 게 맞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원전이 제일 세죠. 왜냐면 뭐 미국에서 벌써 이제 그 원전 르네상스 해갖고 4배 늘리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에서 그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그 나라조차도 지금 다시 신규적으로 30년까지 원전에 대한 계획을 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 지역은 탈원전에서 원전을 완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은 사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두 기업 모두 다, 두 산업 모두 다 실적적인 부분에선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태양광을 반드시 필수로 할 겁니다.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정책적으로 IRA 법안 수정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변하면 이쪽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풍력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좀 자유롭긴 한데 어쨌든 이쪽도 이제 대만 쪽이나 이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둘 다 재밌는 거는 어쨌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은 원전, 태양광, 풍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그냥 변압기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압기요? 왜? 에너지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송배전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발전소에도 보내야 되고 그게 가구로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성장하면은 변압기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변압기는 지금 미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모자라서 난리죠. 그러니까 이쪽은 엄청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수질 데이터 걱정 없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5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변압기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제일 좀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뚫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변압기 그리고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더라도 변압기 쪽의 시장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건설 관련된 것도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인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나왔고 건설 관련 기업들도 지금 기자재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선 또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미 공약이 나왔잖아요. 이제 주택 쪽 같은 경우는 공급을 확대하는 거니까 건설주는 당연히 수혜를 볼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를까라는 부분에 좀 저는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집을 사도 뭐 주요 지역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전처럼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건비라던가 네. 건설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분양가에 포함이 되면 네.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다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뭐 그런 기사들 보시면은 네. 그런 내용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뭐 주요 지역이야 공실이 없겠죠. 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공실 천지입니다. 그 이제 신규 주택 가격에 맞춰서 안 들어갈 거거든요. 수요자가
굳이 뭐 비싸진 거는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규제를 많이 한다면 모르겠지만 규제를 안 한 상황에선 저는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은 뭐 부동산 자금은 보통 부채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올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에 좀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공급이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면은 실적은 좋아지기 마련이고 특히나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모든 데가 다 공실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GS건설이 탑픽인데 네. 현재 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에다가 건설도 포함할 수 있고 해외 수출까지 볼 수 있는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HD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DLNC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현대건설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DLNC 만약에 주택 쪽으로 나는 좀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GS건설로 집중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은요? 삼성물산도 네. 너무 좋죠. 삼성물산도 너무 좋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과의 지배 구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도 되게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직전 고점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추가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설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봤고 이번에는 방산입니다.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된 부분도 전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쨌든 방산 관련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판로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공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 어떤 거있는지 궁금하고요. 방산 기업들 좀 많잖아요. 근데 네.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그래서 뭐 그냥 ETF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 확대되면은 그냥 그게 맘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방산 같은 경우는 ETF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글쎄요, 그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핵심 기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롯데, LIG, 넥슨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좀 빠르게 있는 쪽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 롯데나 LIG, 넥슨이 하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그쪽으로 좀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일정 체크를 하기가 어렵거나 좀 이제 직장일이 많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ETF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산은 선택의 영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버도 나오고 수주도 깔리고 있고 뭐 이제 방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전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전쟁에서 휴전한다고 방위 산업이 빠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사용했었던 무기 다 비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정한 한 나라가 방위비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방위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방위는 특정 한두 개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공격적으로 하면은 방위비 증액을 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나 기타 나라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가 있는 것들을 좀 선별하실 수 있다면 개별 종목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힘드시다라고 하시다면은 ETF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개별 종목 한 3종목 정도로 추려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먼저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달에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지주사라던가 증권주들이 좀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하는지. 네,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가시화가 빨리 나오면 더 갑니다. 네, 왜냐하면 PBR 1배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이제 막 1배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배 가야 3천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지수의 룸이 한 240포인트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현재 시점은 확실히 과열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선택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지주사 중에서 저는 뭐 LS 이런 종목군들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약간 그 회장의 발언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뭐 산업적인 부분 그리고 변압기, 전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그런 좀 지주사 중에서도 나눌 수 있죠. 또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해외 이벤트가 터지고 이제야 막 목선을 뚫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더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주사라고 다 베팅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좀 모멘텀이나 이제 계열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 이재명 트레이드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지금 뭐 인맥주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떨어져야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네. 당연히 끝났기 때문에 인맥주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네. 애초에 인맥주가 너무 길게 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원래 일반 대선이면 진작에 끝났고도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정책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쪽에 좀 집중적인 멘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 이슈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과의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베센트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들을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수출입 데이터에 영향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뀐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첫 100일 동안 증시가 잘 간다, 이른바 허니문 랠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이 3,000피를 향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저희 함께 기대해 보시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하창한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